네, 진사로입니다. 40일의 한능검 고급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라까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예요. 자, 태조는 정예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자, 태조의 장수였던 김낙과 신순겸이 죽고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공산 전투입니다. 자, 지금의 이제 대구 인근 지역의 팔공산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고쳐 천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 건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태조 왕건이 그 후고구려의 장수로 있다가 이제 정변을 일으키고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죠. 궁예를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면서 공식적으로 고려가 건국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성군으로 진격하였다. 신검이 군대로 막아서니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 2천 전투예요. 자, 그 다음에 라 보시면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애복, 패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도망쳐와서 조정에 들어오기를 요청하였다. 요거는 견훤의 고려 귀부입니다. 이때 견훤은 금산사에 갇혀있다가 탈출한 상태였어요. 왜냐?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다가 유폐시켜버리고 본인이 이제 왕위에 올랐죠. 이제 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순서대로 엮어야 되는데 일단 고려 건국이 가장 먼저죠. 고려 건국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하고 고려가 계속해서 맞붙습니다. 그 후삼국 통일의 패권을 두고 후백제와 고려가 맞붙는데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공산 전투가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안동 지역에서 고창 전투, 그 다음에 신라의 멸망, 그 다음에 1, 2천 전투가 있어요. 자, 지금 라에 나와 있는 저 견훤이 고려로 귀부하는 요 일은 요 신라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견훤의 고려 귀부. 이게 이제 신라 멸망 직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산 전투 직전에도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견훤이 그 신라의 수도 경주를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만들었던, 경혜왕을 죽게 만들고 경순왕을 즉위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산 전투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후삼국 통일의 시대의 흐름, 이것도 어제 그 76회 심화에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나왔죠. 자,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물론 고려의 건국은 가장 먼저죠. 그러니까 나가 가장 먼저고 공산 전투였던 가, 그 다음에 이제 견훤이 고려로 귀부하는 라, 그리고 마지막이 1, 2천 전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가, 라, 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경수의 통달하고 책을 읽은 선비와 옹고지신하는 무리를 가려서 12목에 각각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뽑아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목에 박사를 파견했다. 자, 요거가 어떤 왕인지만 알면 답이 나오죠. 12목 제도를 시행하면서 박사를 파견했던 왕입니다. 고려의 6번째 왕 성종입니다. 자, 이 고려 성종의 업적으로 오른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이 최승로 학자가 시무 28조를 내면서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12목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12목, 그러니까 요 12목 제도도 최승로의 시무 28조랑 관련이 되는 성종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관악지능을 위해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이 관악지능은 예종이에요. 국자감에 전문 7제 강좌를 두었던 것도 있고 양형고 설치도 있습니다. 자, 노비항건법을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한 왕은 네 번째 왕 광종이고요. 고문세조 견제 때문에 전민 변정도감 설치했다. 공민왕이죠. 정계와 계백요서를 지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왕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했는데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위와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었다. 주연을 습격하여 노략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김삼위, 효심의 봉기. 보통 이렇게 부르죠. 이게 언제 있었냐가 중요하겠죠. 무신 정권이 수립됐던 그 초기예요. 이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분들이 권력 다툼하고 있던 시기에 이 권력 다툼이 정리되면서 최충원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최씨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 최씨 무신 정권으로 넘어가던 때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최광수가 서경의 원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최광수의 반란 요것도 무신 정권 초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그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던 일, 특히나 최씨 무신 정권 그보다 약간 전 정도를 찾으면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출제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표를 보시면 무신 정변이 있고 요 개경환도는 이제 그 몽골이 쳐들어왔다가 그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고 30년 동안 항쟁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정답은 이 둘 사이에 있다라는 라가 된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 김삼위 효심의 봉기가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14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피를 보냈습니다. 왕은 가가 일찍이 발해와 화목하다가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매우 무도하다 해가지고 교빙을 끊고 사신 30인을 선물을 외면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 메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태조 왕건 시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가는 어디냐?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 나중에 요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왕건은 이미 분노해 있던 상태였어요. 실제로 마음이 분노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멸망했던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들어오고 있던 때였고 심지어 세자 대광형까지 고려로 왔었어요. 이 상태에서 거란하고 화친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거란과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낙타를 굶겨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정답이 바로 첫 번째 있네요. 침입에 대비하여 관군을 설치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태조 왕건 바로 다음에 나온 왕 혜종 이 시기에 창설을 했어요. 이제 혜종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거란하고는 절대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제 후녀 10조 이런 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거란은 분명히 언젠가 우리 고려를 침략을 해올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군을 창설했다라는 겁니다. 사신들을 유배 보내고 낙타를 굶겨 죽였으니 당연히 거란도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침입에 대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란이 침입해왔던 시기는 성종 제위 시기부터입니다. 자,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적하였다. 이거는 상대 집단으로 보자면 왜구. 근데 이 화통도감하고 화포 제작하면은 최무선 장군, 진포대첩 요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요 진관체제는 조선 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한 나라 민족을 들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여진이나 외. 자, 요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상대가 일본이죠.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이 삼별초 조직은 몽골 항쟁 때 활동을 했죠. 삼별초. 물론 이제 처음에 조직된 거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때문에 이게 군사적 기반이었어요. 근데 이 삼별초가 그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몽골에 항쟁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문중의 아들인 가가 송료,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하여 목록을 정리한 신편 제종 교장 촉록의 일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교장입니다. 그 다음은 문종의 아들이겠죠. 자, 이분은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자,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승려로 꼽을 만한 분입니다. 이 왕의 아들이었고 이제 교장을 편찬했다. 이 당시 왕의 아들도 이렇게 승려가 될 만큼 고려는 그렇게 불교가 많이 융성했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자, 이 대각국사 의천의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이 의천 승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교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화폐 사용을 건의했어요. 이게 이제 의천의 형이 숙종이에요. 그래서 의천이 화폐 사용을 건의하니까 숙종이 야, 대신들아, 똑똑한 내 동생 의천이 화폐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어. 어떡할까? 화폐 만들어야겠지? 이래가지고 해동통보가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뭐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인망이 높았던 승려였고, 그 다음에 왕인 숙종도 자기 동생일 뿐만이 아니라 나라 최고의 스님이었으니 당연히 의견을 경청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동통보 만들어졌다. 뭐 요거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1번입니다.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게 의천 대사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자, 다른 것도 전부 다 대단한 승려들입니다.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 결사를 주도하였다. 요새 고려 후기의 스님입니다. 백년 결사. 자, 정해사를 결성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정해 쌍수 관련되는 그 보조국사 진울 수선사 결사하셨던 분이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심성도야를 강조하신 분은 이 진울 스님의 제자이면서 그 진각국사 해심입니다. 그 다음에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각훈이라는 승려입니다. 다 고려시대 스님들이에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술업, 명경업 등의 두 업과 의업, 복업, 지리업 등의 잡업이 있었는데 각각 그 업으로 시험을 쳐서 벼슬길에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과거제인데요. 특히나 고려시대의 과거제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거 두 가지예요. 제술업, 명경업.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제술과 명경과, 그 다음에 잡과, 그 다음에 승과가 있었어요. 자, 지금 여기 잡업이 잡과죠.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승과, 이건 이제 스님들. 앞서 나왔던 스님 문제에서 저 스님들도 전부 다 승과에 급제를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릇 조상의 공로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 나이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상의 공로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음이에요, 음. 그래서 음서제입니다. 이 음서제가 존재했던 시대도 역시 고려죠. 자, 그러니까 가나 제도는 전부 다 고려 시대의 그 중앙 관리 선발 제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가한 여자의 자손은 응시의 제한을 받았다. 고려 과거제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의 과거제를 말해요. 특히나 이제 경국 대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특히 이 제한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그 뭐 남녀 간의 차별도 거의 없었고 여성의 그 가정에서의 지위도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같은 것도 당연히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받는 제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고려의 과거제가 아니라 조선의 과거제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향리의 자재가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맞죠. 사실 요 음서제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음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 아버지나 삼촌, 뭐 심지어는 이제 남녀 차별이 없었으니까 외삼촌 같은 이런 외가 쪽에서도 좀 고위 관직자가 나와야 내가 그 혜택을 입어서 이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음서제예요. 근데 이 향리의 자제가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건 당연히 음서제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제 향리 자제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는 과거제의 설명이 맞겠죠. 자,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이거는 과거제예요. 고려 과거제. 광종식이죠. 그러니까 음서랑 당연히 맞지 않고,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음서제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내가 음서로 관직에 나가고 싶으면 내 아버지, 삼촌, 심지어 외삼촌 뭐 이런 분들의 음덕을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게 음서제가 맞죠. 사위, 조카, 외손자.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라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남녀 간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도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와 몽골 간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특별 사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천산 대렵도,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그리고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먼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3번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요. 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와 몽골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고려에서는 탑의 층수가 9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홀수층이었어요. 근데 여기 10층 이렇게 짝수가 된 게 그 원나라와의 교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천사지 석탑이 10층이 된 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문제에 합당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 선지의 1번에 있는 거는 이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랑은 맞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요것도 통일신라 시대 거예요. 괴릉석상이라고 부르는 무인석입니다.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괴릉석상.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요거는 이제 요 탑은 그 이제 고려 시대에는 맞고, 이게 충주 정토사지 흥법 국사탑이요. 이제 승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선종승려의 승탑, 요거의 일종인데, 요게 이제 그 몽골과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이 5번에 나오는 이거는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 크게 막 확대시켜 놓고 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선시대에 나온 고려 만국 전도예요. 이 고려 만국 전도의 경우에는 이 지금 이 문제의 그림은 좀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크게 해상도 높은 걸 한번 받아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특히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하고 비교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시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죠.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그런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려 만국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뭐 중국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랑 비슷하게 그냥 자연 과학의 그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지도다라는 느낌이 팍 들 겁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화폐가 발행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왕이 이르기를 근거하는 천지의 정수자 국가의 보물인데 근래 간악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고 몰래 주저하고 있다. 가에 모두 표지를 새겨서 연구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라. 어기는 자는 엄중히 돈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가를 화폐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은 한근으로 만들어서 본국지형을 본뜨도록 했으니 속칭 활구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단어는 은병이에요.
근데 이것도 숙종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의천 스님 나왔을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형이었던 숙종이 이제 해동 통보를 주저했다. 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 은병도 숙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화폐가 발행된 시기,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자, 고려의 경제 하면은 병난도, 경시서, 그 다음에 관영상점, 서적점이나 다점 같은 이런 관영상점들이 있었다. 뭐 대략 이 정도. 이제 뭐 활구, 은병이죠. 요거 이제 본문에 나왔으니까 안 쓰려고 했는데 썼어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라는 게 그 고려시대 그 경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이 설치되어 일본과 무역하였다. 요거는 조선시대인데, 이제 부산포나 제포, 연포, 요런 거 이제 삼포라고 부르죠. 연포입니다. 요거는 조선 전기. 그 다음에 기유약조가 체결된 이후에는 그 일본하고 교역을 재개했죠. 그때는 두모포하고 초량, 여기서 이제 무역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선 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뜻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했다라든지 광산 전문적 경영 덕대라든지 그 다음에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이것들은 전부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자, 이 책은 동네선생 교정 북사상절의 일부로 이 왕 때 주자소에서 제작한 개미자를 이용하여 간행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도 나왔네요. 자, 태종입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 자, 이분의 업적으로 오른 걸 물어봤어요. 뭐 아들이 세종대왕이고, 사실은 저는 이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세종대왕을 양녕대군 폐하고 세종대왕을 세자책봉하고 왕위에 올렸던, 이걸 가장 큰 업적으로 보지만, 이제 그래도 그 외에도 업적이 굉장히 많은 분이긴 합니다. 이제 이방원 본인이 학자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국왕 중심의 정치 체계 구축,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라는 거죠. 그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은 크게는 두 가지.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사관원 독립. 뭐 이외에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는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호패법 시행, 신문고 실시, 그 다음에 이제 저 개미자 주조, 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많습니다. 이제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광해군 시기에 있었죠. 자,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국가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성종이고, 자, 붕당정치의 폐해 극복,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을 편찬하였다는 세종대왕식입니다. 자, 이번엔 76회 한능검 심화에서 왜 그 세종대왕이 나왔는데 악을 장려했다, 이게 나와가지고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죠.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20번 가에서 마사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각 지역에 중요한 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절들에 관한 설명이 맞지 않는 걸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직지심체요절의 인쇄과정을 파악한다. 청주 흥덕사지 맞습니다. 자, 이 직지심체요절은 청주에서 만들어졌고 거기 절이 흥덕사였으니까 이건 맞아요. 지금도 이 흥덕사지에 가면은 직지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나는 논산 개태사인데요. 팔상전에 나타난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라고 나왔네요. 요거는 그 보은의 법주사입니다. 왜 그 속리산 쪽 가면은 거기에 이제 법주사 있어요. 그 법주사의 팔상전, 이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게 건물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고려 건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8만 대장경판의 보존 방식에 대해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합천 해인사 맞습니다. 그리고 라는 군이 인각사인데요. 이련이 삼국유사를 지필한 경위를 알아본다. 이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썼던 것도 역시 군이 인각사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주심포양식 건축물 구조와 특징 분석한다. 맞아요. 이 봉정사의 극락점 보셔야 돼요. 여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팔상전의 목탑 양식 이거는 충북 보은 법주사다라는 거고, 자, 이 논산 개태사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이거는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면서 세웠던 절이에요. 그리고 여기 개태사 가보시면은 이제 불상들이 3개가 있어요. 삼존상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 불상들도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